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스노우폭스 기업의 창업자인 김승호 회장님이 강연과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돈보다 힘이 세다.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일당이 지금 현재 뭐 10몇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당 12만 원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10일 일하면 얼마죠? 120만 원이고 30일 일하면 360만 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수입이 적지 않다.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한 달 내내 우리가 그런 빡센 노동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뭐 프리랜서들은 한번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받죠. 한 번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러면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벌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냥 따복따복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적어도 뭐 이런 금액들이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면요. 그런 프리랜서라든지 일용직에서 많이 돈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보다도 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조직화라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이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많은 군중들을 경찰이 통제를 한다. 그 경찰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군중에 비해서 훈련되고 조직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화된 것들은 불규칙한 것보다 힘이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하게 들어오는 돈보다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지금 굉장히 비정기적이고 불규칙적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회사만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개인이 내 삶에서, 내 사업에서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돈을 관리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규칙성, 질서,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고, 결국 그 힘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동 패턴이, 즉, 행동을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루틴이게 되고 이 루틴이 반복되면서 내가 삶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정확한 어떤 습관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자동화되는 이 구조가 되는 구조와 체계가 잡히는 시스템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3단계 공식을 고루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내 가장 우선순위의 삶의 설계를 해서 이걸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안 되는 방법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결과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해 나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정성적으로, 조금 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혁신 행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언제고 우리는 이걸 해야 돼. 기분과 감정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점점 이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숙련되게 된다는 거죠. 우린 결국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늘도 나는 뭘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혁신 행동이다. 혁신 행동을 체계적으로 나의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이 처음 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대리점이시면 총판사 사장님과 함께 우리 총판사 사장님들은 뭐 지사장님들과 함께 지사장님들은 뭐 전문인들이나 회사 임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기본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기예요. 기본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과 감정이 내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복리를 말씀드렸죠. 근데 복리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강조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리는요, 쉬면 안 됩니다.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거기에 또 이자가 붙게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요. 조금 되게 되면 거기서 멈추거나 거기서 뭔가를 빼냅니다. 원금을 빼든 이자를 빼든 다시 빼내요. 그러면 복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복리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해서 복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생겨야 되고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못 기다리고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지니까 결국은 복리가 복리로서의 기능이 무색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자가 붙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우리 세계 최고의 투자의 귀재이자 전설이 된 이 워런 버핏이 자신이 물론 20대가 안 되는 나이에 정말 큰 돈을 벌써 그 당시에 벌었어요. 투자에 성공을 해서. 하지만 그의 자산의 정점은요. 60세, 70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해서 이 패턴 루틴이 그의 회사 버크셔 해스웨이의 시스템이 됐기 때문이죠. 그는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조직화시켜서 구조화시켜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이 버핏의 철학이라는 건 행동과 사고방식이거든요. 그 행동과 사고방식이 결국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되는 규칙성, 즉 패턴이 되고 습관, 루틴이 되고 그것이 구조,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것이 버핏이라는 그 투자의 기제를 만들어냈고 그의 그 부산물은 복리로서 세계 최고의 부자 뭐 5위 안에 항상 랭크되어 있는 그의 자산의 힘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자 복리의 힘이라는 거죠. 버핏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도 버핏은요. 맥도날드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가서 점심을 먹고 뭘 할까요? 신문을 읽고 오늘도 5권 가까이 되는 책을 오늘 하루 만에 읽을 겁니다. 엄청난 독서광이죠. 그게 뭐다? 그의 패턴이고 루틴이고 구조화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핏을 투자로서는 이길 수가 없겠죠. 버핏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그 수라장 같은 경제 변혁의 그 시대를 몇십 년 동안 겪으면서 그의 노하우와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요.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방식으로 행동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이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리호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혁신 행동을요, 멈추는 순간부터, 물론 그 멈춤 자체가 실패는 아니에요. 뭐 버핏도 아픈 날 있었을 거고 하루 이틀은 쉬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기분이, 감정이 일상이 되고 그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버핏도 속상하는 일 있을 거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문제도 있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도 봤을 거고, 그죠?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좌절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살아있는 롤모델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투자에만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버핏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김승호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우리는 그를 추앙하고 그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하루의 사고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우린 이걸 봐야 되고 그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무엇을 바꿀까?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집중할까? 이걸 우리가 오늘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복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다. 혁신 행동이 강화되고 내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려고 하면 내가 시간 대비 내 행동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와 규칙성. 오늘 하루 내 일과에 내 시간에 질서와 규칙성이 반영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꾸준하게 내가 오늘 해야 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혁신 행동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질서와 규칙성이 반영돼야 됩니다. 물론 내 개인의 체력과 내 개인의 역량과 내가 오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실 거예요. 결국 시간 대비 행동이 수입이라고 말씀드리죠. 횟수와 행동, 이게 바로 내 수입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값을 정성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 행동의 퀄리티, 질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읽지 않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성에서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고민이 없는데 내가 아나무인격으로 내가 잘났다.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너는 무조건 이걸 해야만 된다. 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사람들과 여러분들 간에 인간관계에 갭이 생기게 될 거고 아마도 그런 분들을 사람들은 기피하게 될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이라든지 어떤 배움을 통해서 워크숍을 참여를 한다든지 미팅을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나를 다듬고 담금질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질서의 질서를, 이게 결국 패턴이죠. 불규칙의 규칙을, 이게 루틴이죠. 결국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냥 막 누가 하라고 하니까, 플래닝 하라고 하니까, 오늘 이번 달에 또 뭐 창설한다고 하니까, 이번 달에 또 뭐 이번 주에 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주고, 이건 수동이에요. 그죠?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앉아주고, 이런 거 수동이라고. 내가 앉아주면 내 수입은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자동화해서 그 안에서
뭔가 내가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 내 행동에, 내 시간 계획에 우선순위를 그동안 무질서했던 것에서 질서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불규칙의 규칙을. 그게 반복되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일관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힘과 영향력을 얻기 위한 자동화되는 삶, 시스템적인 삶, 그의 사고방식이 시스템적 사고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삶, 누가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일상을 시스템대로, 루틴대로, 패턴대로 일관되게 규칙적으로 행하는 삶. 그가 힘을 갖고, 그가 영향력을 갖고, 그런 사람들 주위에 좋은 사람들, 인력풀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이런 사람들이 자석처럼 붙게 됩니다. 내가 자꾸 변칙을 쓰고 편법을 쓰고 무질서하고 규칙이 없잖아요. 불규칙하잖아요. 즉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는 계속 그런 사람들만 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꼬이게 되면요. 내 사업에 질서가 없어져요. 규칙이 없어져요. 시스템이 없습니다. 야, 이 시간에 좀 모입시다 하는데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팔 지가 흔든다고. 각자가 자기 팔을 흔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직화가 아니 돼요. 조직화가 아니 되니까 불규칙하니까 비조직화니까 힘이 없어요, 항상. 힘이 없으니까요. 영향력도 없고 결국 거기에 사람이 모여야 뭐가 생깁니까? 일의 거리가 생기거든요. 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무래도 지방보다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뉴스를 봐도. 그죠? 강력범죄나 이런 게 많잖아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끝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진짜 끝으로 마칠 겁니다. 약속 지킬게요. 김범수라고 하는 분이 카카오를 창업했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를 창업할 때 이분이 원래 그 회사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게임으로 무슨 게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게임으로 하여튼 성공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탁 들고 발표하는 걸 봤어. 앞으로의 시대는 뭐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겠다. 이 사람이 자기가 번 전 재산을 카카오톡 창업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처음에 카카오가 어땠습니까? 무료로 카카오 메신저 풀어가지고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카카오톡이 유료화된다. 유료화되면 난 안 쓸 거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카카오가 금융을 하고 전자결제를 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유통을 하게 되는 유통공룡인 이런 네이버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업할 수 있는 명품과 협업하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됐죠. 김범수의 철학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카카오톡은 우리에게 공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달콤함으로 우리를 조직화시켰습니다. 우리를 그 시스템 가두리에 가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카톡 없으면 해외 나가도 엄청 불편하죠. 카톡이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모여야 된다. 사람만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게 김범수의 지론이었고 저도 거기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요. 이걸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없는데 뭘 준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없는데 내가 왜 힘이 없습니까? 무질서하거든. 불규칙하거든. 아직까지 시간이 이게 익을 만한 시간이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년만 최소한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트렌드가 지금 바뀔 정도인데 3년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게 돼요. 뇌의 가소성 계속 말씀드리죠.
신경 가소성은요, 오늘 내가 생각을 바꾸는, 오늘부터 구대 불가사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좀 활용해 주십시오. 엄태호가 얘기했다고. 세상의 구대 불가사의가 뭡니까? 오늘부터 우린 변할 수 있다는 불가사의입니다. 어제 잊어버리세요. 어제 사람이 없었던 거 잊어버리세요. 어제 매출 없었던 거 잊어버리세요. 어제 100만 원밖에 못 벌었던 거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 오늘 1000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오늘 새롭게 내 목표와 내 성장에 집중을 한다. 몇 프로의 성장? 1%의 성장. 그리고 1년에 나는 37배를 성장합니다. 그런데 2년, 3년이 되면 37배씩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120배, 180배, 200배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을 정의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박소영, 박소영이란 사람은요. 그냥 박소영이 어제의 박소영이 아니라 성장하는 박소영은요. 다른 사람이 될걸요.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저는 그렇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어떻게 질서를, 규칙을, 자동화를 이룰까 고민하고 계획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그런 한 주 계획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달 마감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수익과 결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면요. 이번 달에 안 되는 것은 다음 달로 당연히 그 사건은 이관돼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계획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건 사고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좋은 사건 사고요. 뉴스에 나오는 범죄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새로운 사람이 만나지고 또 바른 자세 시연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 설명회에 오게 되고 대리점 창업을 했는데 뭐 소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총판사 창업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시스템 속에서 규칙성과 질서를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가이드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부터 가이드 받는 그런 여러분들로 함께 변화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